약이나 건강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권하지만 정작 의사 본인은 원하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병원 가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더 이상 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몸속의 온갖 염증, 성인병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약물은 부작용이나 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치료법은 우리의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전홍준 박사님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 피의 오염,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많이 생성시켜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 산물과 함께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혼탁한 피가 혈관 속을 흘러가려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처럼 점액도가 높은 찌꺼기들이 혈관 벽 쪽으로 밀려나야만 하는데 이런 노폐물들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 고지혈증이고 이것이 심해져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증이 된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란 오염된 혼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노폐물은 혈관벽에 달라붙게 하고 비교적 맑은 피는 혈관 중앙 통로로 흘러가도록 생체 스스로가 자구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탄력성이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탁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보내려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고혈압이다. 그러므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진 것이 잘못이다. 심장과 혈관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피와 혈관 내벽에 오염된 상태는 그대로 둔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쓰면 전신에 피를 잘 돌리고 있는 자기 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피를 맑게 정화하는 원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혈압 강화제만 쓰는 환자들에게서 뇌경색이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지금 뻑뻑한 피를 머리끝까지 보내려고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약을 써서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뇌혈관에 피가 잘 돌지를 못하고 결국 피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혼탁한 피 속에 과잉 영양분이나 중간대사 산물이 분해되고 대사되지 못한 채 축적되면 대사를 맡고 있는 기관들, 특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같은 기관이 과로로 지쳐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당분과 같은 과잉 영양분을 밖으로 배설시켜야만 하는데 이것이 당뇨이다. 생체가 자신의 능력 한계 안에서 대사작용을 수행하고자 하는 현명한 자구책, 자기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끈적끈적한 피 찌꺼기가 심장의 관상동맥 통로에 쌓이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다. 피 속의 기름기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고 요산이 혈관에 쌓이면 통풍, 오염된 피가 관절마디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관절 류머티즘이나 다발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두통, 어깨결림, 요통 등 만성 통증은 근골격계의 구조 이상이 원인이 아니라 피가 오염되어 제대로 흐르지 못한 상태,
곧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피에 독을 만드는 4가지 배경. 호흡, 음식, 활동, 마음. 이 4가지가 생명의 4대 요건이다. 1. 호흡. 많은 현대인들이 긴장되고 바쁜 생활 때문에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쉰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숨을 쉰다. 갓난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 성인이 되면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임종 때가 되면 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랫배로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왜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쉴까? 바쁘고 조급한 마음,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 긴장, 과로, 과식 등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슴으로 급하게 숨을 쉬면 교감신경의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부추기며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혼탁해져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온다. 긴장이나 공포, 분노가 일어나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고정되고 무의식 중에 산소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 숨을 거칠게 몰아쉬게 된다. 이러한 과호흡 상태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피가 오염된다. 한마디로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이 혈액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2. 음식. 동물성 화학식품의 과식. 피에 독을 만드는 섭생법은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즐기는 동물성 음식의 과식이 피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과식을 하면 피 속에 과잉 영양분과 중간대사 산물이 쌓이게 되고 많은 노폐물이 축적된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약화된다. 자연히 피에 내독소가 형성된다. 요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은 화학비료와 제초제, 농약에 의존하는 화학농법으로 생산된 농작물, 화학사료와 반생태적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어패류의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있는 많은 음식물은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수많은 식품 첨가물과 보존제와 향신료, 착색제가 들어있어서 자연식품이 아니라 화학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뇌졸중과 수많은 만성 난치성 질환들의 발병 원인은 동물성 식품과 화학식품의 과다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이와 같은 불량식품의 과식인 것이다. 3. 활동. 충분한 휴식 없는 과로. 요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경쟁사회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탓에 욕망도 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과로를 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과로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피를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킨다. 곧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된다. 지나치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병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성실하지만 않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사람들이 날마다 너무 애를 많이 쓴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피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낮에 햇볕을 쬐이며 걷기와 같은 운동이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운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일하고 휴식은 하지 못하는 것, 곧 과로가 피를 오염시킨다. 4. 마음. 불쾌한 생각, 불편한 감정. 현대인들은 지나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것만으로도 피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소판, 적혈구 등이 많이 생성되므로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과호흡, 과식, 과로 자체가 그대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스트레스의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마음이 불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마음 가운데 불쾌한 생각의 양이 많을수록 불편한 감정의 강도가 클수록 스트레스의 강도도 커진다. 심리학자들의 탐구에 의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 중 99%가 어제 생각이나 오늘 생각이나 내일 생각이나 거의 변화가 없으며 그것도 대부분 유쾌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물이 흐르지 않고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 부패하듯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이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묶여 있을 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서 생기는 지나친 스트레스가 마음도 오염시키고 피도 오염시킨다.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피를 맑게 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 과호흡 대신에 깊고 느린 숨으로, 과식 대신에 소식과 절식으로, 과로 대신에 휴식과 운동으로, 지나친 스트레스 대신에 유쾌한 생각으로 돌이키면 된다.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첫 번째, 호흡.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 하며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끝까지 길게 비우면 들이마시는 숨이 저절로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 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 데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이처럼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는 심호흡을 계속하면 저절로 아랫배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숨을 들이마실 때 풍선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는 복식호흡이 된다. 의식을 아랫배에 집중하고 깊고 길게, 가늘고 고르게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좋은 호흡법이다. 솜털을 코끝에 가까이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내쉴 때 하나 하고 또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식으로 숨쉬기를 매일 300번씩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떤 난치병도 다 낫는다고 한다. 근대 일본의 유명한 승려 백은선사는 자신이 난치병에서 치유된 체험담을 적은 책 야선 한화에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숫자를 헤아리며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 생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나는 이 방법을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호흡법은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다. 누구라도 조용한 공간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매우 쉽고도 단순한 방법이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우주의 무한한 치유력이 들어온다.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숨쉬기를 반복함으로써 건강이 크게 개선된 사례도 있다. 호흡법과 자기암시법을 결합한 셈이다. 자기암시의 문구는 무엇이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내용을 지어서 쓸 수 있다. 이를테면
다 이루어졌다라든가 온전케 되었다와 같이 현재 완료형 문구로 하고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좋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신경증, 과민성 소화기장애, 긴장성 두통, 공황장애, 과호흡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 만성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숨을 길게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아랫배로 낮추는 이와 같은 호흡법을 통해서 자연 치유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나는 이 호흡법을 손톱 자극 요법과 병행하면 더 큰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으므로 제외하고 엄지, 검지, 중지, 새끼손가락의 끝부분, 그 손톱 양쪽 모서리를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숨을 길게 휴 하며 내쉬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에 서너 차례 하면 비우고 낮추는 호흡법이 저절로 익숙해진다. 손톱 자극요법과 함께하는 호흡법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 3분 정도이다. 이 방법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를 조절하는데 특별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 현대인들은 압도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고 부교감신경의 힘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 자극요법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호흡법이 자율신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여기에 손톱 자극요법을 더하니까 큰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음식.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하여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며칠 동안 절식을 하면 웬만한 병은 모두 좋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동물처럼 불로 익히지 않은 생식을 하는 것이 난치병을 치유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창자를 가득 채우는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독을 만들게 된다. 창자를 비우는 절식, 생채식처럼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엄청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암 물질이 정상인에게는 6,000 유니트 정도인데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000 유니트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소식과 생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00에서 24,000 유니트 정도이나 주로 동물성 음식을 과식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인터페론의 수준이 낮다. 과식을 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피 속의 찌꺼기를 잡아먹느라 지쳐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절식, 생식, 소식의 방법으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현대 서양 의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치유들을 경험했다. 생식, 절식, 소식의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생식요법이란 생야채즙,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생현미 잡곡가루, 생해조류, 견과류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 화학비료와 살충제,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한다. 그동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10에서 15일 동안의 생식요법을 통해서 피가 해독이 되면 거의 다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진다. 절식요법이란 7에서 10일간 씹어먹는 일체의 음식 대신에 생야채즙, 야채 과일 발효액, 생강차, 더운 물만 섭취하는 전신 해독요법이다. 이 절식요법을 실행한 환자들은 그동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간 기능 검사상의 수치 등이 다 정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식요법은 생식과 절식요법을 통해서 전신의 피가 해독된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식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도록 권하는 식양요법이다.
아침은 생야채즙이나 야채 과일 발효액만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 채식 위주의 식사법이다.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해 간다면 피에 독을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병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심신의 과로로 연결된다. 결핍감과 두려움은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다만 육체적 존재라고 한정짓는 무지의 소산이다. 자신의 내면에 원하는 바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결핍감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고 애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육체가 나다라고 믿게 되면 마음의 방향이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욕망을 쫓아 애쓰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킨다면 자신이 육체적 존재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한정없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자신 안에 갖추어져 있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삶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애쓰는 노력과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부유한데 무엇 때문에 밖으로 나가 구걸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신이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욕망이 비워지고 애쓰는 노력도 멈출 수가 있다. 방법은 매우 쉽고 단순하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켜서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것이다. 끝까지 추구해 가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가짜이고 참 나는 나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육체가 나다라는 믿음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내면으로 돌이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을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움을 줄 때 효과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른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기분 좋게 하는 운동법들도 많다. 나는 온살돌이처럼 전신을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이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척추의 교정과 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금붕어 운동,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모세혈관 운동, 발바닥과 전신을 대나무 봉으로 두드리기, 반신욕이나 냉온욕처럼 피의 해독과 혈액순환을 돕는 목욕법도 꼭 필요하다. 네 번째, 마음.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의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유쾌하지 못한 생각을 다 비우고 기분 좋은 생각만 마음에 남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이다. 피가 오염되어 혈관에서 잘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면 병이 되듯이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의 공간에 묶여 흘러가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웅덩이의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피와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흐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의 세계를 영화관의 영화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위에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들의 집합인 마음이 필름이고 내 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이다. 필름 뒤에서 비추고 있는 조명등 불빛은 어떠한 생각도 나라는 생각까지도 없는 순수한 의식이다. 이것이 영이고 신성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내 몸이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 불쾌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불쾌한 현실을 경험할 것이고 유쾌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유쾌한 현실을 경험할 것이다. 자기 마음이 믿는 대로 자기 현실에 나타난다. 이것이 우주 자연의 법칙이다. 세상의 수많은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모두 다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은 영사기의 필름이 그대로 비추어진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내 마음이 믿는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된다.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이미지를 늘 상상하고 있으면 된다. 아침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처럼 고요한 정신적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믿음과 상상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 만일 어떤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면 아프지만 나는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완치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과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늘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방법은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며 무엇이든지 구하고 원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나의 내면에는 지금 이대로 모든 가능성을 가진 완전한 생명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을 비우면 된다. 스트레스의 근원인 수많은 생각들을 바로 사라지게 하는 쉬운 방법이 여기에 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에게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어서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또 물어보면 그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린다. 왜 생각이 다 사라지는가 하면 나가 모든 생각의 뿌리이자 최초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뿌리인 나에게 주의력을 집중하면 내가 있다는 생각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지만 생각을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계속해서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깊게 묵상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생각이 비워지고 나라는 생각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이 의식의 공간을 순수의식이라고 부르건 영이라고 부르건 신성, 하늘, 하나님, 도, 진리, 생명의 근원, 자연치유력 등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든 상관이 없다. 이 순수한 의식을 나타낼 정확한 이름, 정확한 말은 없다. 맹자는 생각이 다 비워지면 성품을 알 수 있고 성품을 알면 하늘을 안다고 가르치고 있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사라지면 내 안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하늘 같은 참 생명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 망해서 죽기 직전에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복을 받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세계에 대한 비유담이다.
탕자가 밖으로 세상 쪽으로 나가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활동.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춰라.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과로를 강요받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명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마음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면 내가 곧 육신이 되어 세상 쪽으로 나가게 되고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탕자처럼 고통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내면으로 향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안의 영, 곧 생명의 신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처럼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밖으로 향하면 내가 육신과 하나가 되므로 필연적으로 죽음이 뒤따르겠지만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 나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영과 하나가 되므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영이 완전한 생명의 근원이자 자연치유 시스템이다. 이러한 자연치유 시스템과 온전한 생명의 에너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내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바라볼 때 참 행복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곧 생명의 근원과 하나 되기이며 죽음에서 벗어나기이다. 마음이 밖을 향하면 자동적으로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육신의 나에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욕망을 따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행복을 찾지만 내 마음 바깥에는 본래 행복이 없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스트레스뿐이다.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나를 높이는 것이 고통과 불건강으로 가는 길이고 생각을 모두 비우고 나를 낮추는 것이 행복과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빈 공간으로 흘러가듯이 생명의 에너지도 낮은 마음, 텅 빈 마음으로 흘러간다.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려면 마음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를 묻고 또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계속 물으면 모든 생각이 비워지고 나는 저절로 낮추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